제비는 물을 차고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는 물이 져서 거지중천. 거지중천이라고 하면 그냥 공중이라고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높은 하늘에 높이 떠서 두 나래는 날개죠. 훨씬 펴고 활짝 펴고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펄펄펄 백운간에 펄펄 날아간다 할 때 펄펄펄이죠. 백운간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리강상 머나먼 길을 어이 갈고 슬피 운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이 좀 깁니다만 슬피 운다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렇죠. 기러기는 물이 져서 날아가면서 슬피 운다예요. 그렇다면 기러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연물이 슬피 운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감정이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시적 화자는 자연을 구경하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즐거움을 빗대서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감정이입이 되겠습니다만 즐거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러기는 슬프죠. 그러니까 얘는 감정이입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물이 기러기가 정말로 이곳을 떠나서 날아가면서 힘들어서 우는 것 정도로 해석하고 써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이입이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보면 결국 뭐예요?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는 떠나간다. 그렇다면 뭐야? 봄이 왔다라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새를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계절의 변화. 근데 계절의 변화라는 게 사실은 어떤 계절에서 어떤 계절, 즉 한 작품에 봄, 여름이 같이 들어있거나 여름과 가을이 같이 들어있거나 가을과 겨울이 같이 들어있을 땐 그 변화되는 부분에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씁니다만 여긴 그냥 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봄날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써먹은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비가 왔다라는 것은 요거는 봄을 상징하는, 그렇죠. 봄을 상징하는 그런 자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피 운다 요거 감정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산은 첩첩, 원산 멀리 있는 산은 첩첩이 쌓여. 그러니까 뭐예요? 산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산이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 또 있고 뭐 이런 형태. 태산은 주춤. 태산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주춤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뚱 이렇게 산이 그냥 묵직하게 멋지게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 이걸 아마 주춤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기암은 층층. 기이한 바위들은 뭐예요?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장송은 낙낙. 큰 소나무는 낙낙. 낙낙이라는 것은 큰 나무의 가지들이 그렇게 쳐져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또 안 되는 그림. 가지가 뭐 이런 거 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런 가지들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큰 나무들의 가지가 아래로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을 얘기할 때 낙낙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고요. 에이 구부러져. 이것도 독특한 우리말인 것 같은데 독특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애굽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 말을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그렇죠? 재미있게 좀 어감을 살려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굽다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휘어져서 구부러진 모습을 애굽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좀 재미있게 좀 이렇게 문맥에 잘 어울리게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큰 소나무는 그 나뭇가지가 쭉 이렇게 늘어진 큰 가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지들이 구부러지면서 광풍 빛이 막 센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흥을 겨워 우주루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음성 상징어들. 그렇죠? 춤을 춘다. 자, 나뭇가지가 날리는 모습을 우주루줄 춤을 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비는 물을 차고 날아오르고 기러기는 물이 져서 공중에 높이 떠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펄펄펄 백운간을 높이 날면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 철새이기 때문에 어찌 갈까 하고 슬프게 운다. 그렇지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연을 구경한다. 자, 구경하고 있는 건 뭐냐면 멀리에는 산이 있는데 그것이 첩첩이 쌓여 있으며 또 조금 가까이 보면 태산이 우뚝 솟아 있고 기이한 바위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큰 소나무들이 나뭇가지가 굵게 구부러져서 센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음성 상징어 사용한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는 계속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특징적인 게 원경에서 근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원산에서
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 게 뭐예요? 소나무, 장송으로 갑니다. 그러면 큰 산으로부터 작은 소나무로 원경에서 근경이고 어찌 보면 뭐 카메라 렌즈로 생각한다면 줌 아웃, 줌 인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연경관이 이렇게 있는데 쫙 끌어당겨서 여기 소나무를 큰 화면에 소나무만 딱 보이게 되는 형태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경, 근경을 또 그렇게 카메라로 보면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자, 이제 음성상징어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 자연물로서 주된 것은 바로 뭐냐면 폭포수입니다. 자, 폭포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콸콸. 음성상징어 나왔죠? 수정염 들이운 듯, 수정에 발을 들이운 듯, 이골물이 주르르륵. 자, 주르르륵 음성상징어 또 나왔죠? 저골물이 쌀쌀, 저골물이 쌀쌀 음성상징어. 열의 열골, 열골 뭐예요? 수없이 많은 골짜기의 물이 한데 합쳐져서 천방지방을 요것도 어감이 좀 어울리게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천방지방이라는 건 어수선한, 그렇죠? 너무 급해서 방향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천방지방이라는 건 알겠어요? 급해서 막 날뛰는 모습. 그러니까 물이 마구 쏟아지는 모습, 마구 모이면서 막 부딪히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을 천방지방이라고 얘기한 거겠고요. 소크라지고 솟구치고 같습니다. 솟구치고 펑퍼지는 거예요. 펑퍼짐하게 쭉 퍼지면서 넌출지고 방울지고 넘치고 방울지고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자, 그래서 여기도 폭포수라는 말이 없어도 많은 골짜기의 물이 합쳐지면서 병풍처럼 서 있는 바위돌 절벽으로부터 쏟아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폭포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죠. 예,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물결이 은옥과 같이 흩어지니, 은과 옥색처럼 그렇게 하얗거나 맑고 깨끗하게 흩어지니 폭포물이.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이 아니냐. 자, 소부허유가 이야기를 주고받던 기산영수가 기산산과 물이네요. 물의 이름이네요. 기산과 영수라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요 부분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기산영수라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선경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무릉도원이나, 알겠죠?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 하는 무릉도원이나 연명오류가 얘 아니냐, 도연명의 뒷마당, 그리고 기산영수, 이것들이 모두 뭐예요? 신선들이 살만한 공간으로서 아름다운 경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기산영수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좀 구태의연한 표현들이 많았지만 후반부에는 전혀 그것이 없느냐면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건 구태의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부허유라는 인물은 뭐예요? 허유하고 소부하고 그냥 은사, 그러니까 묻혀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옛날에 요임금이 그 허유에게 그 임금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했더니 허유가 뭐예요? 아, 이건 못 들을 소리,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물에다가 자기 귀를 씻습니다. 근데 소를 끌고 오던 소부가 그 허유가 그 말을 듣고 귀를 씻은 걸 보고서 이 물이 더러워서 소에 물을 먹이지 않겠다라고 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세를 등진 그런 신선과 같은 인물들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그걸 아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기산영수가 결국은 선경이다라는 것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층암절벽 층층이 쌓여있는 바위 절벽 위에 폭포물은 콸콸 쏟아지고 수정의 발을 들이운 것처럼. 수정의 발 뭔지 알죠? 옛날에는 중국집 같은 데 있었는데 그런 발을 들이운 듯 이골물이 주르륵 저골물이 쌀쌀. 그러니까 수정 발을 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이렇게 발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끼고 커튼 제끼듯이 제끼고 이렇게 들락거리는 게 이게 발인데 결국은 층암 절벽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쏟아지는 이 폭포수가 마치 수정 구슬로 만든 발과 같더라. 뭐 그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들이운 듯 이골물이 주룩주룩, 이 골짜기의 물이 주룩주룩, 저 골짜기의 물이 쌀쌀, 열의 열 골짜기의 물이 한데 합쳐져서 천방지방 정신없이 솟구치고 펑퍼짐하게 퍼지고 넘치고 방울져서 저 건너편에 있는 병풍과 같이 생긴 돌로 으르렁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과 같이 흩어지니 소부와 허유가 문답하던 그 아름다운 경치인 기산영수가 바로 여기가 아니더냐. 자, 그래서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를 역시 얘기하면서 그 구태의연한 표현이 있었지만 선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정리해봅시다.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 역시. 그런데 여기서는 주된 대상이 무엇이었다고요?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동감을?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이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 또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적다 정도는 1년풍이라. 자, 주곡재금이라는 건 뭐냐면 세예요. 적다 정도도 세죠. 주곡재금은 무슨 세냐? 주걱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 주걱주걱 진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다고 해서 주곡재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적다 정도는 소쩍다 소쩍다. 그러니까 소쩍새가 울 때 어떻게 합니까? 소쩍 소쩍 이렇게 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소리를 의성어화해서 만든 새의 이름이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주걱새는 천고절 절개를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번 제때에 와서 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적다정조 소쩍다라는 새는 소쩍새는 1년의 풍년을 상징하는 1년의 풍년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쩍새가 울면 올해는 풍년 들겠는데 소쩍새가 뭐 제때 와서 울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본사로 다 집어넣고 이 뒷부분을 결사로 하기도 하고요. 이 전체를 뭐 결사로 해도 전혀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새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개에 대한 얘기와 계절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풍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출낙조가 눈앞에 버려나. 자, 일출낙조 이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낙조는 해가 지는 거 아닙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눈앞에 펼쳐져서 경계무궁좋으시고 경계가 무궁무진 아름다운 경치가 무궁무진하게 펼쳐 있어서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일출낙조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아침부터 낙조 뭐야? 해가 지는 저녁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하루 동안의 구경이 맞춰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해놓고 간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구경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루 동안의 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자연을 즐기는 노래에서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항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연 속에서 사느냐 자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잠깐 놀러가는 것이냐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간을 정해두고 놀러 갔다 오는 것이죠. 근데 면왕정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면왕정이라는 곳을 지어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도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걱주걱 우는 새는 너무나 절개를 잘 지키는 새요. 소쩍다고 우는 새는 1년의 풍년을 예고하는 새이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 동안에 눈앞에 너무나 멋진 경관들이 펼쳐져서 기분이 좋다.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풍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봄날의 경치에 대한 예찬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 슬래시는 뭔지 알죠? 이 앞부분은 주된 것이 풍년에 대한 기대 같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봄날의 경치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로서 예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풍년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이 작품이 자연 친화적인 자연을 즐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내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 봅시다. 자, 이게 그대로 느껴지죠? 양반 문학을 흉내낸 평민 문학의 한 유형이며 가사보다는 통속적이며 민요보다는 창법. 요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겠죠. 들어보기 전에는 선생님도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답니다. 자, 상투적인 표현 봤죠? 한문구 중심, 상류층의 언어, 정적이다, 생동감 떨어진다.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로 선생님이 나눴는데 1, 2 부분에 많이 나타나는 거. 고요 중심, 음성상징, 하류층의 언어, 동적, 생동감 느껴진다. 후반부 3, 4에 주로 나타나는 거죠. 기억하겠습니까? 자.